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연구자는 메듈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자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 필드에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입니다. 이번에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본 책임분당 95%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그 메듈라 연구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시면 네, 제가 메듈라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B랑 D 사이의 C다. 이 말은 보통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택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만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개입이 되지만 다른 많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나 유전적 요인, 다양한 주변 환경, 시대적인 배경이나 부모의 정체성 등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존재하는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가장 크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열심히 설명한 심리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만든 지문드 프로이트입니다. 이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행동되어질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의 세 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결정론입니다. 모든 행동은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리적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 부분을 두 번째 과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의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각되지 않은 무의식이 존재하고 이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요인보다 이 무의식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무의식을 보면 우리가 아예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과정은 마지막으로 이 무의식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의 세 번째 과정은 성적 추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정되어지는 것에는 무의식이 강력하게 대입하는데 무의식의 내용은 바로 이 성적 추동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적 추동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면 마치 굉장히 살짝 변태 같은 성욕 같지만 조금 더 넓게 프로이트는 성욕을 포함해서 사랑, 애정하고 싶은 욕구, 관심 받고 싶은 욕구나 관계 맺고 싶은 욕구, 그리고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더 나아가 최초에는 사실 제가 갑자기 발표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자문위원 분들의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내가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도 생각했었어 사실. 회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아니. 네. 잘 충분히 괜찮아요. 잘 끊고 그 다음에 전이 형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고전적인 정신 분석에서는 이 성적 추동이 무의식의 주된 구성 요소라고 보았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최근에 정신 분석학의 중심으로 대두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무의식의 내용을 대상관계가 이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간 내에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나와 상대가 갖는 관계에 대한 이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칭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적인 관계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상관계는 그럼 나에 대한 이미지나 상대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세와 3세 사이에서의 주양육자, 보통 어머니죠.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대상관계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들로 빠져나와서 보면 모든 선택들이 결국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고 대상관계에 있고 그것들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면 부모에 의해서 내 선택들이 결정되는가 하면 꼭 조금 극단적이기도 하죠.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모든 게 부모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부모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이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연결고리의 끝 지점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답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보면 그 자녀인 아담 헤와와 부모인 하늘 부모님의 관계가 처음으로 존재했지만 그것이 외부의 다른 관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망가진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 타락의 역사이고 이라고 정신분석학으로 보면 할 수 있겠고 신앙적으로 같이 본다면 그렇게 이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복귀섭리라고 하면 그 타락의 경로를 역으로 간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하는 것들을 반복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 역순을 거꾸로의 경로를 통해서 이것들이 복귀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양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타락이 정승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복귀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제 발표의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그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본 책임분담 95%입니다.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었을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원리의 개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분담의 5%와 95%였습니다. 책임 분담 5%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100%라고 할 수 있는 책임 분담 5%를 하면 95%는 하늘 부모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내용이 원리에서는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본인에게 주어진 복귀성이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은 5%뿐인가? 그리고 그 외의 95%들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늘 부모님께서 전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결정할 수 없는 것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무의식,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대상관계들, 그 대상관계를 만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들었던 것처럼 매우 복귀성리의 과정들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95%가 아닌가. 저는 동시에 생각하게 된 게 하늘 부모님의 영향력이 우리가 행동을 한 이후에만 발동될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5%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 이전에도 하늘 부모님의 95%의 영향력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떤 개인에게 어떤 선물을 맡기실지 고민하시고 주시고 그걸 보시고 행동하시고 그 과정이 우리의 행동 이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의 복귀성리의 뜻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이 발표에서 그 토일과의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가정 환경이 가장 컸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게 되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 역경을 극복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내 남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복귀성리 전체를 바꾸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에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시고 우리가 한 이후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시는 것일 것이고 그 안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고자 하시는 복귀성리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유전, 성별, 우리가 태어난 지역,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부모의 환경, 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복귀성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결정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걸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전체 섭리에서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들을 자녀에게 반복하지 않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자로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표들을